앞서 있었던 잭슨홀 미팅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관망세를 펼치고 있던 증시가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것이다. 월가에서도 그리고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매가 날아들었지만은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 증시는 제자리를 찾아가며 위쪽으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시원스럽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제 FOMC 2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장률하고 고용을 본다고 했는데 이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내내 고용 지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도 안정화 그리고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하루 대응해 보시죠. 그러면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 국내에서 이 정부가 3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다익선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고 밝혀왔다면은 이번에 핵심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중요한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겠다. 핵심 기술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두 개는 IT로 묶고요.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3대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해서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2차 전지 쪽에서의 주요 임무를 설정을 했습니다. 경쟁국 추격을 압도하는 리튬이온 전지 최고 성능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성능, 초안전, 그리고 광물 자립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이 저전력, 고효율의 AI 반도체 쪽의 개발, 이 부분을 또 주요 임무로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초고성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탈환하겠다.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모바일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향후에 중국에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쪽으로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두 번째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저기 좀 지원을 하려다 보니 이 상당히 각 분야마다 할당되는 예산이 좀 적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중점 분야의 투자 규모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2차 전지 쪽 기존 대비 20%나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5%가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과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양자,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쪽 그리고 또 우주항공 쪽은 예산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런 로드맵 공개에 따라서 각 산업들 더욱더 힘을 받을 예정입니다. 워낙에 관련된 종목이 많죠. 테마, 섹터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까지 오늘 장에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국가의 금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 좋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덴마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들썩이게 만드는 바로 노보노디스크. 여기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덴마크 중앙은행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너무 많아서 이 덴마크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바람에 기준금리까지 낮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건데요. 이 위고비,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대표 비만약입니다. 위고비는 올해 2분기 판매액이 7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자그마치 6배나 더 팔렸습니다. 덴마크 최대 은행인 단스케뱅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은요, 이 덴마크 경제 내에서 제약 산업의 역할이 증가하며 통화 가치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체 통화 단위를 씁니다. 덴마크 크로네를 쓰는데요. 위안화보다는 조금은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덴마크 중앙은행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노보노디스크 현재 덴마크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당연히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노보노디스크의 수익이 월등히 그리고 단기간 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덴마크 중앙은행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 앞으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커지면서 앞으로 지금 이런 수요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에 따라서 공급량 늘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반화하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의 기준금리, 여기에도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국내 관련주 보시죠. 아무래도 단기는 좀 쉬어갔었는데 어제 다시금 슬슬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체적으로 비만약 만들어내고 있는 펩트론이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냈고요. 인벤티지랩도 비만약 개발사입니다. 7%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관련주로 꼽히는 넥스턴 바이오 있고요. 대봉 LS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장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움직임도 좋고요.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나 더 있네요. 한국수력 원자력 쪽에서 이 스웨덴의 소형 모듈 원전 수주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월입니다. 당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6월 중에 사전 심사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2차의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스웨덴의 산업통상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있답니다. 여기에 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 몇몇이 이 방한한 스웨덴의 이 방한단을 만나서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향후 20년 동안에 최소 10개의 원자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 스웨덴 쪽으로의 판로가 열리면서 향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정부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발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습니다. 다소 좀 희비가 엇갈렸던 어제장입니다. 그 직전 거래일에 서전 기전이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이렇게 먼저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뉴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원전주들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산물 사 먹기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해산물보다는 좀 육류 쪽으로 반찬을 조금은 다르게 꾸리는 가정들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수산시장 분위기가 다소 뒤숭숭하죠. 상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고객 이 마음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이 생선 그리고 우리의 해산물들은 안전하다,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점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방사능 측정기가 필수인데요. 이 상인들 사이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사는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사능 측정기 제조업체들의 구매 문의가 10배 이상 늘었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에는요, 수산기술지원센터에 현재 장비가 한 대고 인력도 한 명이랍니다. 이 한 명이 인천 전역에 있는 수산물을 담당하기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따라서 전국에서 이와 관련된 인력 그리고 검사 장비를 확충해달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또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배 늘릴 거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을 하고 2배 늘릴 거다. 이런 멘트까지 내놨었죠. 그러면 방사능 측정기, 다소 생소한 영역이지만은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오르비텍, 위드텍 두 종목인데요. 이들 종목은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단기에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금 솔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 나타날지,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두 종목 오늘장의 시세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죠. 분위기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 1% 안팎의 상승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다우가 0.85 그리고 S&P가 0.4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4% 상승했습니다. 기술주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산업재해 소재 쪽은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채용 공고하고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예상치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9월 금리 올리기 힘들겠다 이런 시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채 금리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106.1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116이었는데요. 이것을 하회했고요. 뿐만 아니라 전달에 이 수정치인 114도 하회를 했습니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보겠습니다. 7월에 채용 공고가 882건.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죠. 882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에는 900만 건 넘었었는데요. 이것을 다소 밑도는 수치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전월 대비했을 때 어제 대비했을 때 8bp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11% 근방으로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채금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증시도 이에 반응을 하면서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다소 안심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봤고요.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